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원에서 좀 OX 판단 중에 좀 이제 어려운 것들, 이제 극한하고 행렬 그런 파트가 있죠. 이번 시간에 행렬에 대한 정오 판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정오 판정인데 간단한 이론 정리도 우리가 이제 복습하면서 할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면서 출발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뭐 영인자에 대한 존재가 나왔어. 그냥 간단히 일단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행렬에서 이 영인자라는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었잖아요. 영인자. 자, 영인자가 뭐였지? 정의가? 자,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었고 어떤 B라는 행렬을 둘이 곱했다? 곱했더니 영행렬이 됐어. 자, 그렇다면 A가 0이고 또는 B가 영행렬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었지. 그 이유가 영인자 때문이잖아. 맞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행렬이 1, 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보고, 자, B라는 행렬을 내가 자, 뭐 마이너스 1에 곱하시면은 1, 마이너스 1에 1 한번 써볼까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A, B를 두 개 곱해볼게.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1, 한번 곱해보죠. 자, 곱해보시면 이렇게 곱했더니 여기 0 나오지. 자, 역시 또 이렇게 곱하시면 여기 0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또 0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시면 또 0이 나올 거야. 결과적으로 영행렬이 아닌 애들을 둘이 곱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명제는 일단 거짓 명제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괜찮지. A라는 행렬을 뭐 1, 0, 0, 0으로 주고, 자, B라는 행렬 역시 마찬가지로 뭐 0, 0, 0, 1로 주시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곱해보시면 영행렬이 나올 거라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A라는 행렬이 2에 마이너스 2에 예를 들어서 여기 4하고 여기 마이너스를 줘보자 이렇게. 이때 A를 내가 제곱할 거야. 그럼 A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 2에 4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자, 2에 4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곱셈 해보시니까 짠 했더니 여기 0 되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0 될 거고요. 여기도 0 될 거고 여기도 0 될 거야. 맞아? 어찌됐든 영행렬이 아닌 애들을 갖다 곱해서 우린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행렬의 영인자에 대한 특징이잖아. 맞아요? 자, 그러고 봤더니 영인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자, 이게 서로 다른 놈이 곱해져 가지고 0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 우리 얘를 2인 1조라고 한번 썼던 거 생각나나? 2인 1조? 두 가지가 만들어져서 영행렬을 만든다. 또는 자기 자신을 제곱해가지고 또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영인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종류를 곱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도 있고 같은 놈을 두 번 곱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어찌됐든 영인자의 결론은 뭐다? 영행렬이 아닌 애들인 거지. 자, 영행렬이 아닌 애들을 곱해가지고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A, B를 우리는 영인자라고 부르는 거잖아. 오케이?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개념을 조금 더 올려볼게. 자, 이제 영인자라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아셨어. 영행렬이 아닌 애들을 곱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영인자다. 그 중에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영인자 1이에요. 영인자 1. 자, 영인자 1은 별거 없고 2인 1조야. 아까처럼 두 놈이 곱해져가지고 영행렬을 만드는 상황을 보시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자, 영인자 2. 두 번째 건 뭐냐? A가 영행렬이 아닌데 얘를 두 번 곱하잖아. 그럼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놈이 영행렬이 아닌데 두 번 곱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왔다. 이때 우리는 이 A를 영인자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영인자에서 2에서 만약에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야. 첫 번째라고 해보죠. 첫 번째 성질. 자, A, B, C, D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주대각선 A 플러스 D가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AD-BC는 또 0이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자, 다시 영인자 2야.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했던 영행렬이 나오게 하는 그런 영인자는 만약에 그게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요 놈을 더하시면 무조건 0이 나오고 AD-BC 했더니 무조건 영행렬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이 있냐?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자, A라는 행렬이 영행렬이야. 자, 얘를 A 제곱하시잖아. 그럼 당연히 영행렬이 되겠죠. A 3승 하셔도 영행렬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A의 N승까지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역으로 가는 것도 다 성립해. 다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만 성립하지 않는다고. 왜? A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A는 영행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영인자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거. 아무리 차수가 높다 하더라도 그 놈을 거듭 제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몇 차까지 차수를 낮출 수 있냐? 2차까지는 분명히 차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1차로 가기엔 약간 이제 부족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자, A가 영행렬이 아니야. 근데 A에 2013승을 곱했더니 얘가 영행렬이 됐다? 오케이. 자, A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자. 좀 더 간단히 써볼게요. 자, A라는 행렬이 뭐 2에, 3이라고 써볼까? 3에, 뭐 X에, 뭐 1에, Y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됐지? 자, X라는 행렬이 이렇다. 이때, A라는 행렬이 이렇다. 이때 A를 2013승 했던 영행렬이 나왔대. 그랬을 때 X 플러스 Y에 대한 뭐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린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분명히 A라는 행렬이 영행렬은 아니잖아. 근데 A의 2013승 곱했던 영행렬이다? 그럼 어디까지 차수를 낮출 수 있다고요? 제곱까지는 무조건 영행렬이 된다 그 말이지. 됐지? 자, 그러면 A는 분명히 영행렬이 아니었는데 제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왔대. 그 말은 이 A가 영인자란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그 영인자에 2차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대. 첫 번째, 주대각선을 더하시면 무조건 빵이 나와야 돼. 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지. 됐죠? 아,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AD-BC가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지. 다시 AD-BC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D하고 BC에 대한 곱이 같다. 그런 말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아, 요 놈과 요 놈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X값은 마이너스 9, Y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인자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영인자. 지금 우리가 정오 판정에 대한 문제야. 일단 여러분이 먼저 무조건 풀어보셔야 돼. 먼저 무조건 풀어보신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박스 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A가 영행렬이 아니야. B도 영행렬이 아니야. 하지만 곱했더니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때 우리는 얘를 영인자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명제가 성립해요. A, B를 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왔다? 그러면 A가 영행렬 또는 B가 영행렬이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고. 그 이유가 영인자 때문인 거지.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래. 그 이쪽으로 가는 건 당연히 참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영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OX를 풀 거고, 그 영인자에 대한 간단한 성질을 보시면 영인자는 뭐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2인 1조도 존재하고 어떤 놈 자기 자신을 제곱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영인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인자는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 그것도 하나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번부터 하나씩 OX를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3개씩 그냥 묶어서 놨거든. 한번 보자. 첫 번째, 위에 나왔던 명제 그대로죠? A, B를 곱했더니 영행렬이래. 그렇다면 A가 0 또는 B가 0이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왜? 그 이유는 영인자 때문인 거지. 맞아요? 자, 니은 번 보세요. 아, 2번 보시자. 현재 A제곱이 단위행렬이래.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나? A제곱의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영행렬이다. 자, 단위행렬은 어차피 거듭제곱해도 단위행렬이죠. 그렇다면 우리 얘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아, A 플러스 단위행렬과 A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영행렬이지. 어떤 행렬과 단위행렬을 결합하면 무조건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인수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아, A 플러스 단위행렬에 A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영행렬이면 이 말이잖아. 얘가. 맞아요. 그렇다면 A가 단위행렬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 물어봤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지. 왜? 크게 보시는 거야. 크게. A와 B가 영행렬이야. 그러면 A가 영행렬 또는 B가 영행렬이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 영인자 때문에. 맞아? 발례를 들지 않고 그냥 우리는 성질로서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A야. 얘가 B야. 얘하고 얘가 이렇게 보시면 요 놈이 0 만드는 값이잖아. 요 놈 0 만드는 값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얘도 이게 거짓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오케이? 자, 어찌됐든 2번도 거짓이 되겠죠. 자,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자, 3번을 보시니까 이거 지우고 하죠. 3번은 또 어떤 승질이 있나 보자. 자, 3번은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영행렬이다. 그렇다면 A가 B가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가 되겠냐 물어봤어.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이야.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미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성질하에서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행렬끼리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보장이 없을 때 인수분해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애초에 여기서부터 가는 게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로 또 가는 것도 여기 당연히 거짓이지만 뭐 보실 필요도 없이 그냥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우린 영인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4번, 5번, 6번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4번 한번 보시면 자, A- 단위 행렬에 B를 곱했더니 영행렬이야. 그렇다면 B가 영행렬이니 물어봤어. 자. 요 놈이 영행렬이다. 요 놈이 영행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왜? 영인자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더라도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영인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놈 인수가 0이라고 해서 얘를 바로 0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게 영인자 때문인 거야, 다. 따라오세요. 자, 4번 역시 거짓이고요. 5번 한번 가보죠, 5번. 자, 5번 보시면 5번도 많이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썼어요. 자, 요것이고 A가 0이 아니면 자, B하고 C가 같냐 물어봤거든? 자, 끝까지 보세요. 일단은 내가 A를 묶어낼게. 자, 분배 법칙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A가 0이 아니래. 그러면 얘하고 곱해서 0을 만들려면 얘는 분명히 0이어야 되니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얘가 0이 아니어도 곱해서 0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영인자잖아. 결과적으로 얘도 굳이 0, 이렇게 얘가 0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도 거짓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6번도 같은 맥락이네요. 자, A, B를 곱해서 영행렬이야. 근데 A가 0이 아니래. 그렇다면 B는 0이어야겠냐 물어봤어. 역시 마찬가지야. 얘가 0이 아니래. 둘이 곱해서 영행렬을 만들었대.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니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야. 영행렬과 영행렬이 아니어도 곱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영인자라고. 오케이? 얘도 거짓이겠지. 됐죠? 자, 이제 7, 8, 9, 10 보시겠습니다. 자, 7, 8, 9, 10. 자, 7번 보시면 자, A-B에 대한 전체 제곱이 영행렬이면 A가 B냐 물어보는 거잖아. 얘 좀 보이세요? 이거. A제곱이 영행렬이면 A가 영행렬이니? 거짓이라고. 왜? 영인자 때문에.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 2차까지는 낮출 수 있지만 2차에서 1차 가려면 안 된다고. 왜? 영인자라는 성질 때문에 안 된다고. 맞지? 자, 그럼 얘 A-B를 그냥 하나의 행렬로 보세요. 그냥 크게 봐. C제곱이 영행렬이면 C가 0이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찌됐든 얘도 거짓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8번. 됐지? 8번. 예. A- 단위 행렬을 B라고 치환하시면 자, B에 대한 제곱이 영행렬이면 이쪽을 쭉 넘기시니까 B가 영행렬이냐 물어보는 거잖아. 일단 얘도 거짓이라고. 2차에서 1차로 나타난 건 무조건 거짓이야.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오케이? 자, 8번 거짓. 자, 9번 거짓이죠? A제곱이 영행렬이면 얘다. 거짓이야. 10번. A 3승이 영행렬이면 A제곱이 영행렬.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죠. 왜? 아무리 차수가 높더라도 그놈의 거듭 제곱이 영행렬이면 우리는 몇 차까지 차수를 낮출 수 있다? 2차까지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됐죠? 나중에 증명하는 과정들을 보시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참인 건 10번 하나가 냈네요. 됐지?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한 방에 찍을 테니까 좀 잘 보시고 한 방에 좀 집중해서 연습하셔야 돼.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 2차 정사각 행렬에서만 성립하는 거죠.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일단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성립하지만 역으로 가는 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란 행렬이 1-1, 2, 3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이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제곱에 자, 주대각선을 이렇게 더하시는 거죠. 그 다음 부호 바꾸시는 거예요. 차수 하나 내려가지? 그 다음 AD, 그럼 여기 3이 될 거고요. BC 하시면 여기는 5 단위 행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명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거 왜 그러냐 봤더니 2차 정사각 행렬이 정해졌다고 해서 이 행렬을 얘로만 딱 국한시킬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4라는 값이 실제로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 부호 바꾼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A'이라고 한번 써볼게.
얘 곱했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해도 괜찮은 거지. 아, 미안. 이렇게 더해도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꼭 굳이 이 행렬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는 건 거짓, 이렇게 오는 건 참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일단은 말로 기억할게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한 역은 성립하지 않아.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유용한 정보는 일단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이게 차수 낮추는 수단이라고 그랬잖아. 차수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뭐 3뺑, 4뺑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럼 뺑뺑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선생님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 방금 얘기했던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은 뭐냐? 2차 방정식을 알고 행렬의 성분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 우리 이런 문제를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라고 불러요. 다시. 지금 처음 듣는 말 아니야. 다 복습하는 상황입니다. 복습. 자, 2차 방정식이 명확히 주어져. 2차 방정식이 명확히 주어지고 그 2차 방정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행렬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분을 찾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럴 때 문제 푸는 해법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푸는 해법은 뭐냐? 첫 번째, 그 A라는 행렬을 K배에 대한 단위 행렬꼴로 보시고 두 번째는 그 A라는 행렬을 K배에 대한 단위 행렬꼴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는 거지. 맞아? 자, A라는 행렬이 K배에 대한 단위 행렬꼴이 됐을 때는 얘는 대입하신 다음에 인수분해한다고 그랬지? 그럼 일단 내가 원하는 상황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얘는 케일리 해밀턴의 개수 비교하시는 거야. 개수 비교. 개수 비교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등장하게 된다. 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이에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자, A, B, C, D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때 얘를 만족한대.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 단위 행렬이 콜 0 행렬을 만족한다. 이때 A, D의 순서상 뭐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가 만약에 질문이었다고 한번 쳐볼게. 오케이? 자, 봐. 문제 이래. A라는 행렬을 내가 지금 잘 모른다? 근데 2차 방정식이 명확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분을 구하는 거지. 2차 방정식을 알면서 성분을 구해야 돼.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푼다고? 자, 첫 번째 자연스럽게 A는 K배에 대한 단위 행렬꼴이에요. 얘를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쪽에다 대입하시는 거야. 대입한다. 그러면 K제곱에 대한 단위 행렬의 제곱 2배 K에 대한 단위 행렬 마이너스 3에 대한 단위 행렬은 0 행렬이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단위 행렬에 대한 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이야. 그럼 단위 행렬을 묶어내시면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3 이꼴 단위 행렬이 돼서 얘는 행렬이지만 얘는 상수인 거잖아 지금. 그럼 상수가 0이 돼야지만 0 행렬이 나올 거잖아. 결국 인수분해하시면 돼요. 일단 K값은 3이 되거나 또는 K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결국에 A라는 행렬이 K배에 대한 단위 행렬이니까 K에 3 집어넣으시면 3에 대한 단위 행렬이 되거나 또는 그냥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3, 0, 0,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에 0에 0에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과적으로 A, D라는 값이 나와. 예. 3, 3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일단 여기서 두 쌍이 나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두 번째. A라는 행렬의 K배에 대한 단위 행렬꼴이 아닐 때로 나누시는 거지. 오케이? 자, A라는 행렬이 K배에 대한 단위 행렬꼴이 아니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 쓴 다음에 인수분해하시래. 개수 비교하시래.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한번 적용해보죠. A 제곱 A 플러스 D에 대한 A에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에 대한 단위 행렬이 0 행렬인데 요놈아에 대해서 개수 비교를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플러스 D거든? 자, A 플러스 D. 얘 어떻게 될까, 얘? A 플러스 D는 일단 마이너스 2지. 자, 일단 두 번째. AD 마이너스 BC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실제 또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되는데 약간 조건이 좀 부족하긴 하네. 그냥 문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A 플러스 D가 가질 수 있는 개수를 그냥 구해보자. A 플러스 D가 가질 수 있는 개수를 구한다. 그렇다면 여긴 6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결론은 뭐냐? 결론 다시. 2차 방정식이 명확히 주어져 있어. 근데 행렬에 대한 성분을 찾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구나 라고 인식하신 다음에
무조건 케이스 분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갖고 계셔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이러한 K-엘리멘턴 정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OX 문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가 필요한 사람은 잠깐 정지시키시고 필기하시면 좋겠고, OX 들어갈 텐데 미리 한번 풀어보셔야 돼. 미리 풀고 맞추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1번 A란 행렬이 1102래. 자, 그렇다면 2차 방정식 얘가 성립하니 물어봤거든? 그 말은 K-엘리멘턴 정리가 성립하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지? 얘 A제곱에, 자, 주대각선 더하신다면 부호 바꾸시고요. 그러니까 AD 마이너스 BC 하시면 여기 빵이니까 이 단위 행렬이 되는 거 맞죠? 어쨌든 얘가 나오는 게 맞네. 그럼 얘는 참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그렇다면 얘냐 물어봤거든?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얘냐 물어봤어. 아니라니까, 이거. 왜?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얘를 구하래. 성분을 구하래.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A는 K배에 대한 단위행렬꼴도 있고 A는 K배에 대한 단위행렬꼴도 아닌 게 있다고. 그 얘네들도 충분히 있을 건데 이상한 애가 나왔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런 반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오케이? 얘는 거짓인 거죠. 거짓. 자, 디귿 3번 보시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자, 플러스 단위행렬이 0행렬이면 얘냐 물어봤거든? 자, 얘는 일단 단위행렬과의 결합이니까 인수분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얘를 하나 행렬 B라고 보세요. B제곱이 0행렬이면 B가 0이니 이거 0인자의 성질 때문에 일단 틀린 거지. 얘는 여기 근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틀린 거죠. 틀린 거고. 자, 마지막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 자, A란 행렬에 대한 내가 지금 성분을 아직 잘 몰라. A란 행렬이 X에 0에 0에 Y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족하나 봐. A제곱에 마이너스 2A가 0행렬이다. 얘를 만족한대. 이러한 행렬이 몇 개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성분을 몰라. 그 성분을 구하러 가셔야 돼.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K-엘리멘턴 정리 여기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A란 행렬은 K배에 대한 단위행렬과 자, 두 번째. A란 행렬은 K배에 대한 단위행렬꼴이 아닐 대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맞지? 자, 그러면 K배에 대한 단위행렬꼴 대입한다고 그랬잖아. 대입하세요. 그럼 K제곱에 단위행렬로 묶일 거예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K에 단위행렬로 묶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K값은 0이 되거나 또는 K값이 얼마다? 2가 되겠지. 자, 집어넣으시면 A란 행렬은 0에 대한 단위행렬, A란 행렬은 2배에 대한 단위행렬이 되겠죠? 일단 A란 행렬이 2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K배에 대한 단위행렬꼴이 아니다. 그럼 K-엘리멘턴 개수비교. 자, A제곱에 주대각선 더하시면 X 플러스 Y에 부호 바꾸시고요.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는 제로가 되겠죠? 자, 개수비교 하시니까 요놈아랑 개수비교 하시면 X 플러스 Y가 얼마 나오지? X 플러스 Y가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맞아? 그러면. 문제에서 그러한 행렬이 2개이냐 물어봤어. 하나 더 써야겠네. 선생님 여기 하나 더 써야겠지. 자, 끝까지 쓸게. AD 마이너스 BC에 대한 단위행렬이 0행렬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어차피 개수 비교하시면 얘도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쪽에서 연립하시면 X가 0이거나 Y가 0이니까 2일 때 0 나올 거고요. 또는 0일 때 2가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렬을 적어볼게. A란 행렬은 0000. A란 행렬은 2002. 얘는 2000이 되겠죠? 여기 XY였으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0200 이렇게 되겠지. 총 4가지의 값을 갖게 되는 거지. 행렬은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2가지라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네 번째, K-엘리멘턴 정리에 대한 역을 물어보는 거다. 자, 문제는 많이 없지만 K-엘리멘턴 정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차수 낮추기 수업 중에 많이 다뤘던 부분도 여러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뺑뺑이. 자, 여기선 K-엘리멘턴 정리에 대한 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교환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실제 행렬의 OX의 전반적인 얘기들은 다 교환법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실제는. 자, 일반적으로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일반적으로야. 그럼 예외적으로는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A, B하고 B, A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제한이 있는 거지. 인수분해. 자, 곱셈 공식에 대한 변형 또는 전개. 자,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지. 제약이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지. 맞아? 자,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만 키워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곱셈 공식에 대한 전개.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야. 자, 합차에 대한 전개도 이게 불가능해. 일단 성립하지 않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 거야. 자, A, B에 대한 N승이 각각으로 쪼개지지 않아요. 지수 법칙도 성립하지 않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참고. 그럼 어떤 문제에서 이게 성립한데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제곱이 A제곱에 플러스 2AB에 자, B제곱.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걸까? 저 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A, B는 B에 이게 성립하는 거구나. 이런 조건을 주고 있는 거라. 오케이? 자, 마찬가지예요. 자, A 플러스 B 곱한 거랑 A 마이너스 B 얘를 해보시면 A제곱하고 B제곱 이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행렬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어. 그 우리한테 역시 뭘 준다? 이게 성립한다는 걸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또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얘가 성립한다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고요. 얘가 성립한다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좀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부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다. 잠깐 보시면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단위 행렬과의 결합에서는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에 대한 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를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이렇게 적긴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A제곱에 마이너스 2A 자, 플러스 단위 행렬이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등호를 붙인다고 하면 여기다 A라고 이렇게 바로 적으실 수도 있으셔야 돼. 맞지? 자, 이제 두 번째. 자, A하고 2번에 A의 역행렬. 자, A의 역행렬과 A잖아. 역행렬끼리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 결론. 곱한 결과값은 무조건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자, 3번에 영행렬과의 결합은 당연히 성립하겠죠. 얘는 영행렬이 될 거니까. 됐죠? 단위 행렬, 역행렬과의 관계, 영행렬. 얘네끼리는 일반적으로 100%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건 너무 쉬운 얘기긴 했지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나왔던 것들 몇 가지가 있죠.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거. 얘네들이 있잖아. 결론은 이거야. 얘네들이 나오면 A, B는 BA가 성립해. 자, BA가 성립해요.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 조건이라고 쓰시죠. 충분 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5번 한번 선생님 뜯어볼게. A, B가 단위 행렬이다. 자, 그렇다면 A, B는 BA냐? 아까 잠깐 해봤지? 아까 두 번째 내용 중에서 역행렬끼리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두 놈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왔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서로 무슨 관계야? 이게 역행렬 관계라는 얘기잖아. 그럼 역행렬끼리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이건 참이야. 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걔네가 역행렬 관계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되시겠죠? 이건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시면 좋겠지.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린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 복잡한 식이 나왔어. 그 중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보지는 않을 거야. 그 이상 독특한 A가 뭐고 A가 뭐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확인하는 건데 확인.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주어진 식에다 대입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1번. A라는 행렬이 K배에 대한 B의 예를 들어서 그냥 4승이라고 쓰면 그냥 임의적으로 써볼게. 자, 이러면 A, B가 B의 인이 이렇게 물어봤어. 자, 보자. 복잡해. 그럼 대입해 보시는 거야. 자, 그럼 A 자리가 들어가면 K배에 대한 B의 4승이 여긴 B가 될 거고요. 자, B 원래 있었고 A 자리에 K배에 대한 B의 4승이 있을 거야. 자, K는 어차피 상수니까 B의 5승이랑 거듭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K 상수 앞으로 빼시면 B의 5승이라 쓸 수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자, 결국에 1번, 2번, 3번 좀 복잡한 애들이 나왔어.
A로 정리되어 있는 복잡한 애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대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입으로 자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야. 확인 가능하다. 됐죠?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야.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자 일반화를 시키시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L배 A 상수예요. 자 M배 B N배의 단위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때 L과 M과 N이 그냥 상수야. 뭐 상수. 뭐 실수라고 쓸까요? 실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꼴이 나오잖아. 그렇다면 무조건 교환 법칙 성립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자 간단한 예로 한번 적어보죠. 자 A 플러스 2B에 자 얘가 3단위 행렬이다. 이런 표현이 딱 나오잖아.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A, B는 BA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실제 대입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자 A라는 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3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2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 A 자리에 각각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3단위 행렬 마이너스 2B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B, 뒤쪽에 있어. 그럼 3B, 마이너스 2B 제곱. 예, 3B, 마이너스 2B 제곱이. 같다는 게 보여지잖아. 덧셈에 대한, 이거 덧셈이에요. 위치 바꾼 거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네, 그냥. 똑같은. 됐지? 결과적으로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확인하셔도 돼.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낯서니까 얘네는 대입해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4번은 정말 많이 나왔던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냥 아예 그냥 암기는 해두시는 게 괜찮은 거지. 됐죠? 자,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어. 얘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출제자가 또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 똑같은 식이라고 보시면서 이게 성립하겠구나. 이 정도는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그 다음이지. 5번. 자, 얘네 K가 일단 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쓸까?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A하고 B가 서로 역행렬 관계일 수 있다는 얘기야. 실수배 관계거든. 실제로 정확히 얘기하면. 자, 5번. 자, A, B가 예를 들어서 3단위 행렬이다. 자, 그렇다면 얘는 실제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3을 나눠주시니까 뭐 3분의 1에 B가 단위 행렬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3분의 1에 A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고 또는 A에 3분의 1에 대한 B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잖아. 어찌됐든 얘네가 서로 역행렬 관계이기 때문에 A, B 사이에서는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제 얘하고 얘는 동일한 얘기인데 결론부터 쓸게요. 자, 어떤 A, B 지금처럼 7번 식을 그대로 쓸게. K의 A 또 뭐 L에 대한 B M에 대한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A, B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요거 전개해서 이런 거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거 전개하시면 여기에 나오겠지? 요게 나오겠지? 요놈 전개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는 뭐 플러스 K배에 대한 단위 행렬 또 얘하고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서 뭐 L배에 대한 뭐 단위 행렬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계속 개수를 맞춰주시는 거거든. 결론은 뭐냐? 이쪽 뒷부분이 나올 거야. 뒷부분이 영행렬이 됐을 때하고 또 영행렬이 아닐 때가 있어. 자, 얘가 영행렬이 되잖아. 그럼 무조건 A, B가 BA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행렬이 안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뭐 3단위 행렬, 뭐 5단위 행렬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럼 얘는 A, B가 BA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되시겠습니까? 그럼 봐.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한 식이 얘야. 결과적으로는 어떤 놈하고 어떤 놈을 곱했더니 얘가 영행렬이 아니잖아. 그럼 뭐 K배에 대한 뭐 단위 행렬 이런 표현이잖아. 그럼 얘는 A, B가 BA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영행렬이 나왔다. 그 얘하고 얘를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되시겠어요? 뭐 그런 것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 3번에는 우리가 대입으로 가능한 거고 확인이 가능한 거고 이제 4번, 5번, 6번 이런 패턴들은 이제 정말 출제가 많이 됐던 거니까 그냥 반드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된다. 됐지? 자, 이게 교환 법칙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들이에요. 좀 많지만 여러 번 보시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6번, 7번 조금 구분하시라고 했던 것들 맞지? 는 0꼴 나오면 교환 법칙 성립 아니야. 영행렬이 아닐 때만 교환 법칙 성립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이제 추가적인 얘기인데 약간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서 등장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어. 일단 교환 법칙 성립해. 근데 추가 조건으로 A도 역행렬, B가 역행렬 이게 둘 다 존재한대. 역행렬이 존재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다 참이다 이렇게. 그럼 모양을 볼게. 우리가 A, B가 지금 BA야. 근데 역행렬이 각각 존재한대. 그러면 A 한 개에다가 역행렬을 취한 거. A 한 개에다 역행렬을 취한 거. 그 다음에 B에다가 역행렬을 취한 거. 자, B에다가 역행렬을 취한 거. 그 다음에 A, B에다 동시에 이제 역행렬을 취한 거야. A, B에다 동시에 대해 역행렬을 취한 거지. 얘네들도 모두 다 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만 간단히 증명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갖다 곱하잖아.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 역행렬을 갖다 곱해볼게. 자, A 역행렬을 갖다 곱하면 여기는 B가 될 거예요. 여기는 A 역행렬이에요. 자, A의 역행렬을 갖다 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A의 역행렬에 자, B에 여기는 A가 되겠죠. 이렇게. 자, 또다시 A 역행렬을 또 한번 갖다 곱할게요. 자, A 역행렬을 또 한번 갖다 곱해보자. 그럼 또 한번 갖다 곱하시니까 여기 뭐 되지? 여기다 갖다 곱할게. 이렇게. 자, 그럼 B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의 역행렬에 자,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갖다 곱하시는 건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번잡스러운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네 번째 내용.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역행렬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인버스가 붙어있는 애들끼리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결론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다. 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려고 하겠습니다. 보자. 1번부터 하나씩. 자, 좀 길어졌지만 계속 보셔야 돼. 해야 될 얘기들이 계속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얘냐 물어봤거든? 자, 아까 했던 얘기 맞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얘는. 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니은번 A, B를 곱했더니 영행렬이야. 그러면 BA를 곱해도 영행렬이지 물어봤어. 실제로 얘는 알 수 없는 거야. 간단히 볼게. 저 앞쪽에서 우리가 영인자라는 걸 한번 봤잖아요. 영인자. 그게 뭐였냐? A라는 행렬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B라는 행렬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1, 1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을 곱하시잖아. 그럼 얘는 0, 0, 0, 0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혹시 얘 한번 해볼까? 되나? 이게 된다면 선생님 발열이 잘못 든 거고. 얘도 되네요. 조금 바꿔볼게. 발열이 적당하지 않네. 발열을 어차피 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곱해서 영행렬을 만드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BA가 영행렬인지 물어봤지. 그러면 이 말이잖아. AB하고 BA가 같냐?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우리가 이런 말을 바로 쓸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인자라는 걸 떠올리지 않더라도. 선생님 지금 방금 생각하진 않았지만 뭐 어차피 발열을 풀지 않을 거니까. 자, AB가 영행렬이야. 그렇다면 BA가 영행렬이냐?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A, B를 곱했더니 단위행렬이 이게 무슨 얘기지? 아, A와 B가 이 역행렬 관계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 역행렬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3번은 참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거짓, 얘는 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A, B.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A 역행렬, B 역행렬이 존재한대. 그렇다면 하나씩의 인버스 취한 거 얘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받아들이실 수 있지? 자, 다섯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역행렬이 각각 존재해요. 이번엔 B쪽에 역행렬을 곱했어. B쪽에 역행렬이잖아. B쪽이. 어차피 걔네끼리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참인 거지? 됐죠? 자, 네 번째 이론으로 여러분이 4, 5, 6번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7번. 자, 7번 보시니까 A 플러스 B가 지금 현재 3단위 행렬이래. 자, 그렇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 당연히 참이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8번. 이거 넘어간 거잖아, 이쪽으로. 얘 당연히 참이지. 맞아요. 자, 이제 9번이 나왔습니다. 9번. 자, 요 놈과 요 놈을 곱했더니 일단 단위 행렬 모양이 나왔어. 그렇다면 얘네는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역행렬 관계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놈이랑 같은 거 맞니? 역행렬 관계니까. 전개합니다. 예, A, B. 여기 E 단위 행렬. E, A죠? 요 놈 전개합니다. 여기 BA. 여기 E, A죠? 얘하고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우시면 결과적으로 A, B는 BA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지. 근데 증명했지만 A하고 얘하고
역행렬 관계니까 이게 위치가 뒤바뀌어도 똑같은 값을 갖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암산하듯이 그냥 바로 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죠. 10번. 자, 이제 10번. 조금 연습해야 될 부분이 등장했네요. 자, 10번 보시면 자, AB-A의 플러스 2B가 영행렬이래. 이것이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 물어봤거든? 자,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이런 표현을 보시면 우리는 뭐 하기로 했냐? A의 자, B의 이런 모양으로 바꿔치기 하기로 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 전개했더니 A, B가 현재 나왔어. 자, 그러면 얘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있어야겠지. 마찬가지로 얘가 필요해. 그럼 여기 2 단위행렬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자, 끝까지 보세요. 얘하고 얘 만나면 마이너스 2 단위행렬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 그 얘가 마이너스 2 단위행렬이 추가적으로 생겼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 단위행렬을 해주셔야 식의 변화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가 영행렬이니 아니니?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A, B 사이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번도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보시죠. 11번. 자, 요 놈이 있습니다. 요 놈이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는 B가 성립하니 물어봤거든. 자, 일단 볼게. 자, A에 B에 대한 제곱의 플러스 2 단위 행렬. 요 놈이 단위 행렬이다.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가 서로 역행렬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자, B에 대한 제곱의 플러스 2 단위 행렬. 아까 했던 것처럼 자, A도 단위 행렬이 될 거예요.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쪽 부분만. 그러면 A, B에 대한 제곱에 2A가 될 거고요. 그다음 얘도 전개하시면 뭐가 되지? B제곱에 대한 A가 2A가 될 거예요.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도 괜찮네. AB제곱에 일단 B제곱에 대한 A가 보장되는 거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추가적으로 B의 역행렬이 존재한대.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한대. 자, 한번 다시 쓸게요. A, B, B. 얘는 B, B, A다. 좀 복잡하게 가네.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일단은 뒤쪽에다 하나 갖다 곱할게요. 자, 뒤쪽에 하나 갖다 곱하시면 여기는 A, B가 될 거고 여기는 B의 A의 B의 역행렬이 되겠군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A를 한번 갖다 곱해요. 미안. 어차피 이 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성립하지가 않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 여기서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뭐 갖다 곱해도 여기 또 뭐가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 갖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11번도 알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또 한번 보실게요. 자, 12번 보시면 AB가 BA예요. 자, AB가 BA면 AB에 대한 제곱의 값이 A제곱의 B제곱입니까? 물어봤어요. 참일까 거짓일까? 수업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얘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교환 법칙에 대한 분명한 얘기인데 이게 차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건 참이라고 그랬잖아. 하지만 차수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거짓이라고 그랬지. 맞아? 이것도 더불어 알아두셔야 돼. 차수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거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14, 15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바로 나왔네요. 지금 교환 법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요것이면 요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맞아? 자, 요것이면 요것이냐. 일단 얘도 그냥 거짓이에요. 왜? 차수가 높은 쪽에서 차수가 낮은 쪽으로 간다. 이거 무조건 거짓인 거지. 차수가 높은 쪽에서 차수가 낮은 쪽으로 간다. 이거 무조건 거짓인 거지. 자, 14번 마지막으로 하나. A의 3B가 단위 행렬이다. 그렇다면 일단 얘는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이거야. A, B는 BA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C가 등장한 거지? 뭐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럼 약간 낯선 상황이 나오면 우리는 대입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야. 자, A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3B에 대한 플러스 단위 행렬이죠. 이쪽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렇다면 C 있고요.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자,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전개합니다.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3. C가 앞에 있는 거지. 위치 잘 보셔야 돼. C 여기도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에 B가 앞에 있는 거죠. 이번에는 C가 될 거예요. CC 날리시고 마이너스 3 날리시면 CB라는 것이 BC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이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 아까 거짓이었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네 번째 주제를 하려고 했더니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좀 한번 끊고 D타임에 다시 4번 주제부터 다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 3번에 대한 주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좀 잘 하셔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